늘 과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오랜만에 글 쓰니까 되게 힘드셨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실시간 세미나 그때 제가 좀 파이브포스 모델 이용해서 논문 쓴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걸로 논문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감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수업이 특히 좀 그러니까 특히 좋았던 게, 사실 보고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어요. 보고서도 제가 보면서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추천해주는 논문들도 참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 보람차고 유익한 그런 거였고요. 오늘 시간은 사실은 뭐 전체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학우님들이 이렇게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발표 한번 하시게 하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하면 한 30분, 40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수업 안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랑 과제 위주로 일단 발표하면서 마지막 전략 도출하는 부분, 거기에서 전략 부분만 본인이 직접 발표하고 앞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발표 기회도 많이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혹시라도 나 과제 제출했는데 여기 빠졌어 라는 학우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게 클릭하다가 덜 클릭해서 그래서 이게 하다가 보면 이게 빠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하나 보면서 클릭을 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한국어가 빠졌을 수는 있어요. 아마 그런 이유일 거고, 제가 채점할 때는 우리가 딱 옆에다가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빠질 리는 없거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은 조금 혹시라도 많이 빠져있다고 너무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수업할 내용도 많은데 짧게 본인 누구다 정도로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경영전략 교수 임정입니다. 네, 먼저 서로 인사 한번 짧게 할게요. 반갑습니다. MBA 과정 배정균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잘 안 들렸어요. 배정균입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입니다. 작년에 학기에 이어서 2학기 교수님이고요. 앞으로 구성 끝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은진이고요. 이번이 첫 학기라서 아마 보신 분들 계속 뵐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 입학했고 이번 2학기째 박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진입니다. 저도 지난 학기 이어서 두 번째 학기로 듣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두 번째 학기 듣고 있고요. 조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첫 학기죠. 네, 1학기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김배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주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학기고요. 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첫 학기고 서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석진입니다.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규입니다. 네, 첫 학기 듣고 있는데요. 장동익입니다. 네, 이번 첫 학기 듣고 있는 에이딩 교장 문정입니다. 뭐랄까요,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맨날 그 실시간 세미나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얼굴 공부하니까 오늘은 설레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이번 학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제들이 참 재밌게 제가 있는 과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뭐 그게 꼭 1등, 2등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 내용 위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박수진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제가 추정컨대 뭔가 컨설팅을 사이에서 일을 해보신 분이다. 네,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정을 해보면서 문제를 한번 하시는 분들만 아는 기업을 이분이 이제 딱 정해서 기업을 위주로 해서 파이브 포스 모델을 적용을 해 보시고 하셨어요. 보시면 아마 다들 놀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하시고 이제 현점 이후부터 나는 4차 산업 중심에서 이제 외장형 본인이 이 주제를 고른 게 본인이 이쪽 회사에 관심이 많았나요? 어떻게 해서 고르시겠나요? 그러니까 뭐 관심 있었던 거 아니고 네. 게임하려고 컴퓨터 하나 샀는데 그래픽 카드가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다가 팀 때 또 과제가 또 그런 거여가지고 이게 어떤가요? 이 전문가에서 저 그래픽 카드 얘기가 어떤가요? 이 게임 쪽은 사실 우리가 좋은 PC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이거 맞죠? 맞나요? 사실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좀 성능 좋은 게 많이 필요하고 사실 게임 할 때 게임 때문에 우리가 PC를 업그레이드를 하죠. 저도 요즘에는 이제 PC용 게임을 안 하니까 좀 오래 쓰더라고요. PC용 게임을 안 하면. 근데 이제 PC용 게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좋은 거를 써야 되고 특히 그래픽 카드가 이게 안 좋은 거 쓰면 거의 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 아래서 이 기업을 사실 저는 왜 이 주제를 골랐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이 업체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본인이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조회를 해봤겠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얘네는 왜 잘 팔리고 얘네의 관점은 뭐고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주제를 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정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수세들이 이렇게 되고 네, 이런 레퍼런스 단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네. 산업적 이슈 이런 부분이 있고 파이브 폴스 모델에서도 주요 이슈들을 요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이런 객관적인 한 개의 자료 뭔가 자료들 보고 자료들을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높다 낮다를 이렇게 진단을 하셨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거 혼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가져요.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 학우님들 거 과제를 보면 내가 여기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내가 판단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이지만 사실 이런 보고서를 절대 혼자 쓰지 않거든요. 이런 산업 분석 보고서를 쓸 때 혼자 쓰지 않아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쓰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 연습을 하셨지만 나중에 어디 가서 이런 산업 분석 보고를 할 때는 그 업계의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교수님 이거 진짜 제가 맞게 하는 거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이미 수업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본인이 하셨고 다음에 이런 과제를 만약에 해야 되면 그 사람들하고 내 파트너들과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브 폴스 모델에 대해서도 각각 주요한 이슈부터 해서 평가까지 내려주셨죠. 그 다음에 브리오 분석을 통해서 밸류 체인 앞에 있죠. 밸류 체인 했고 브리오에 대해서 이제 각각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또 파이브 폴스 모델 앞에서 각각 진단한 내용들을 여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내부 환경 분석도 하셨고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전략적 적합성을 우리가 배웠던 많은 전략들이 수업을 쭉 한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전략 적합도는 S, O, 뭐 이제 세모 이렇게 하셨죠.
이제 이런 것들 도출하는 과정들이 풀 보고서에는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제가 풀 보고서를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거를 판단컨대 얘들보다는 이 지금 그래픽 카드에다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에 이 내용은 담겨 있겠죠. 본인 발표하시고 이걸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나는 비용 경쟁, 비용 차별화 이런 거를 가지고 할 거고, 얘네들이 있어서 타겟 설정은 시장 지배력 성장 가능성을 봐서 나는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지금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최종 보고서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었을 거고, 거기 판단컨대 전략 적합도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고, 타겟 영역 설정하고, 그래서 BCG 매트릭스 이런 것도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전략을 세우신 거죠. 하나만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여기 첫 페이지 보면 본인이 어떤 관점으로 이런 전략을 하나 세웠는지 이거만 본인이 거기 마이크 켜시면 되거든요. 되고 있어요. 네. 예, 네, 이렇게 시키실 줄 알았으면은 준비를 좀 해놨을 텐데. 네. 근데 사실 제 거는 그 앞부분부터 이렇게 어느 그 시장에 좀 집중을 하느냐 이게 좀 전략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 이제 앞선 부분에서 이게 좀 빨리 넘어갔지만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그 기술적인 이제 시장이 산업 내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이라는 거는 그 어느 영역에 집중하냐가 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기업을 분석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영역에 좀 그 집중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쓴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앞선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 크게 좀 세 가지 좀 시장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써놓은 거고, 그게 이제 제가 게이밍 그리고 뒤에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시장 이렇게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그 GPU 쪽에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자보다는 이제 그쪽 그 영역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이쪽으로 좀 기술 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저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뭐 얘기하기 좀 어려운 식으로. 사실 우리 여기 게임 업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 보시면서 그래도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흥미롭게 그래도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앞 단계에서 우리가 파이포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앞에서 유효한 전략을 3개를 도출했잖아요. 4개였나? 그래서 그거 별로 각각을 독립을 하신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도출하신 것 같아요. 뭐 오토 관련한 부분, 요즘에 게임에 있어서 이슈 부분들을 잘 집어내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부분 정말 이 분이 저희 박수진 형님이 이런 보고서를 되게 많이 써보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잘 쓰신 거는 뭔가 이런 좀 일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시죠. 아, 그럴까요? 자, 이렇게 보고서 쓰는 거 어디서 배우셨나요? 배운 거는 제가 컨설팅 쪽에서 좀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교직원. 네, 아마 컨설팅 회사 제가 이게 딱 보고는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컨설팅 보고서 평가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엑센처라든지 이런 이런 양식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을 조금 하시다가 지금 이제 교직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 전략 수립하는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좋은 보고서를 봐야 나도 좋은 걸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전부 다 발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한 과제 위주로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잘하는 거 보고 우리가 나도 노력해서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공유하는 자료들은 좀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구나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저랑 또 개인 전화 통화라든지 카톡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남는 게 많을 것 같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간 짧아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이번에 5플러스 모델 그 석사학위 논문 있었잖아요. 그 학위 논문이 제가 그때 시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논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석사학위 쓸 때 쓸만한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주제는 이거는 숙제로는 되게 좋은 자료인데 사실 어떤 주제가 논문이 되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죠? 컨트리뷰션이 있어요. 컨트리뷰션. 네.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학교 발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 산업이에요. 교육 산업에 컨트리뷰션이 있으면 논문을 써도 돼요. 논식업, 외식업에 뭔가 내 논문이 기여하는 바가 있어. 그럼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거는 모르죠. 네, 사회적인 컨트리뷰션이 없다. 내가 궁금해서 우리 회사 하나 잘 되려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공성과 이걸 가지고 내가 논문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 그래 맞지 그렇게 많이 맞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배울 점이 있으면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괜찮다. 네, 말씀드리고 제가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최종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어제는 저는 파워포인트 위주로만 봤어요. 최종 보고서는 다음 주 중에 제가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 중에 개별적으로 전화 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질문하셔요. 앞으로는 두 번째부터는 돌아가면서 질문 하나씩 하도록 제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배종균 학우님부터 제가 질문할 거거든요. 이번 거는 들으시면서 질문거리를 생각하세요. 네, 근데 오늘 발표는요. 오늘 출석하실 분들 거 가지고 할게요. 김민호 학우님은 저기 어디 가셨더라? 인도네시아인가? 지금 외국에 계셔서 못 오셨는데 이분 과제는 저도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산업 내 경쟁 분석을 다이나믹하게 한 거죠.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여드려야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폴스 모델의 한계는 뭐였죠? 스태틱하게 정적인 거 위주로 분석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혹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는 이런 다이나믹 분석을 하는 모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중정도 레벨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근거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고요. 김민호 분은 외국에 계셔서 오셨고요. 일단 우리 평상 그래픽카드 나와서 이어서 IT 쪽으로 가고요. VCT 아마 행복해야 될 것 같고 기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게임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25년 25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중소게임 업체라고 합니다. 2007년도 직장 생활을 하던 곳이랑 이제 과제로 선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5폴스 모델 관련해서도 사실 게임 산업이 그러니까 잘 돼서 상장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M&A 통해가지고 팔아서 부자가 되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 그래픽 하나 맞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공급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라든지 3D 그래픽 카드 외주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산업 내 경쟁은 한국의 게임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까지 합치면 1000개가 된다고 하네요. 네, 태국 훨씬 많죠. 왜냐면 작은 앱 개발하고 이런 게임도
어느 뭐 우리가 아는 NC소프트, 넥슨 뭐 이런 큰 업체 대기업도 있지만 이렇게 작게 이렇게 개발하는 업체들도 많고 제가 아는 선배도 한 10명 남짓 시작해가지고 게임 개발해서 좀 잘 되면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니 이제 잠재적 위협은 사실 중국 부분적인 위협적이고 이제 대체되는 게임이 없어지는 세상이 과연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이면 모바일 게임, PC 게임이면 PC 게임 그거 아니면 뭐 VR 몸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을 나는 대체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크게 보면 VR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모바일이나 이런 쪽 게임을 주로 보고 VR은 다른 걸로 보겠다라고 하면 VR이 그런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본인이 이 과제를 분석할 때 처음에 산업 내 경쟁을 굉장히 딱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나름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꼭 담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담으셨고요. 대체적인 위협 중단이나 이제 위협 분석 해주셨고 사실 이제 제가 위협 분석에서도 위협인들한테 밸류체인 분석부터 해서 이 표를 좀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이게 프레임을 이용하는 이유는 처음에 연습하실 때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 이걸 할 때 처음에는 두서없이 자꾸 떠오르는 것대로 쓰면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분석이라든지 BCG,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이유는 실수를 덜하고 가급적 놓쳐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놓칠 가능성이 높은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밸류 체인 위주로 쓰고 거기에서 각각 중요한 내용 우리 내부 자원을 적고 거기에서 우리의 역량들이 카피가 가능한지 희소한지 조직적으로 얘네들이 잘 할 수 있는 지금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각각 내용 분석을 하는 게 내부 환경 분석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보고서를 지금 이거는 교수님 좀 내용이 있어서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몇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최종에 합의된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죠. 차별화, 우리 차별화 전략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종 보고서 안에는 이런 전략을 수립할 때 내가 왜 그런 차별화 전략을 하려고 했냐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 안에는 담겨 있어야 되겠죠. 지금 조이시티의 매출인데 차별화, 우리 차별화 전략 그래서 차별화 전략 한번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조이시티가 원래 스타일이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모바일 게임 산업으로 2011년에 보면서 그때 초기에는 게임 산업이 이제 퍼즐 게임이라든지 캐주얼 게임을 이런 이제 어려운 게임이죠. 요새는 이제 MMORPG라든지 전략 게임이라든지 좀 복잡한 게임, 게이머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조이스틱이고 요새는 이제 그런 캐주얼 게임을 만들지 않고 전략 시뮬레이션이나 MMORPG를 런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드레스라든지 청세기전이라든지 버시패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그런 것들을 신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과거와는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 캐주얼 게임이 아닌 코어 MMORPG와 코어 전략 시뮬레이션을 출시하고 있고 매출이죠. 해외가 79 거의 대부분 그런 게임으로 지금 매출을 채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발표 자료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자체만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요거는 요대로 두고 저는 요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흐름 잡는 데 도움이 돼서 이런 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읽어보죠. 담겨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왜 내가 이 차별화 전략을 세웠냐 앞에서 우리 박수진하고는 그 앞단에서 내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배웠는데 이 전략들 중에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에 맞고 안 맞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볼 거고 이제 여기에서도 뭔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기승전결 있잖아요. 보고서를 쓸 때 왜 이 전략이 노출됐냐 그럼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됐냐를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딱 보고서를 봤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고서를 봤으면 이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앞에서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을 했어. 그래서 그럼 우리 상황에서는 뭐가
지금 하면 좋을까? 외부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자원이 이게 이거 하니까 이걸 해보자. 그럼 지금 자원이 이게 없으니 어디에서 뭘 데려와서 아웃소싱을 해서 뭔가를 해보자.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사실은 들어가 주길 바라는데 전략 우리가 그런 걸 하려고 경영 전략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본인이 아 그렇지 내가 과제를 다시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 흐름이 다 보이나?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차별화 전략을 충분히 설명해냈냐?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과제를 제가 채점을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좀 더 수정하고 싶다.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좀 더 수정하고 싶다라는 분은 수정하셔서 다시 올려셔도 돼요. 이제 어차피 그 일요일까지 1차 기간으로 제 나름대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사업 전략, 우리가 게임 관련해서 요즘에 굉장히 이슈도 많고 그런데 요즘에 재밌네요. 이제 기존에 오래된 기업이긴 했지만 예전에는 캐주얼 게임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더 복잡한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게임 안 하시면 아드님들 게임 하시는 거 보면 막 생각이 되시죠? 아 그렇지 우리 아들이 이런 거 하던데 계시죠? 네. 사실 이제 저는 여기 우리 박형선 학우님 보고서를 보면서 옛날에 저도 게임회사 다녔잖아요. 게임회사 보고서 이런 식으로 잘 쓰거든요. 그림도 넣고 재밌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박용철 학우님 여기 또 회사가 기업이 굉장히 좀 특이한 협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공공성을 가진 데거든요. 그래서 그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기업 목표가 있잖아요. 좋은 물건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근데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제하시면서도 늘 어려워하시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없는 부분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왜냐면 다른 본인이 지금 축구협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다른 쪽을 가지고 하면 그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아마 이 과제 하시면서 본인 회사 일을 하니까 더 재밌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일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덜 재밌고 본인 일 가지고 하면 그렇지. 아까 학교 그런 걸로 파이브홀스 모델 해보면 그렇지. 그러면 우리 세종대학을 더 좋은 학교로 만들려면 그렇지. 이런 기회를 좀 더 노려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일을 하시면 더 재밌다. 그런데 사실 이제 축구협회 내용이라고 사실 우리 지금 아주 흥분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나라가 북미 해당과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축구도 예전만 못하고 스킬이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 전체적으로 좀 약간 다운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잘할 겁니다. 우리 운이 좋잖아요 또. 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너무 우리 학생들 멋지지 않아요? 너무 다양한 쪽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유일한 기구래요 한국 축구. 그럼 이제 유일하다 그러면 이제 또 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은 염려는 되지만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파이브홀스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박용철 학우님의 어려운 점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축구협회요, 축구협회. 과제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가 어떤 공의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축구협회 이제 전반에도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축구에 대한 보급 그리고 경기력 향상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고 이제 그걸 이제 대부분의 스포츠 조직이 이제 그런 식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게 모든 전반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결과물이 보급이나 경기력으로 이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아니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으로 파이브홀스 모델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교재나 논문에서
찾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하고 좀 달라서 적용을 하는데 조금 이제 저 모델을 적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사실 이게 축구협회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좀 더 우리가 질문을 쉽게 하려면 5개 힘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산업내 경쟁도 혼자 있잖아요, 혼자? 그럼 산업내 경쟁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산업내 경쟁은 진입장벽 높다, 맞죠? 혼자고 축구협회 만들려면 축구협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협회 설립하는데도 법적으로도 이렇게 있죠. 법령 같은 것도 이제 협회 설립할 때 준비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입장벽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프로리그 유일하게 운영하고 피파 1국 1협회만 있죠. 와, 이런 지식을 저희가 배운 거예요. 피파에서 1국 1협회만 그렇대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5개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 같이 한번 논의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5개 중에 하나만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공급자 관련된 부분이죠. 공급자. 예. 과연 공급자가 누구냐? 사실은 그 공급자들이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프로세스 모델을 대입을 하면 사실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제 뭐 마케팅 대행사, 홍보 대행사 이런 것을 넣어놓긴 했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이 아니거든요. 핵심 사업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 사업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런 공급자가 누구냐? 그것부터 이제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 선수를 통해서 보급도 하고 그 승격도 되니까 선수를 공급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협회가 이렇게 선수 관리를 직접 하나요? 예, 육성을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협회랑 일반 뭐 학교에서 네. 뭐 축구팀을 관리하고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그 학원에서 진행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축구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어떤 지침이나 거기에 대한 일부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게 대외적으로 굉장히 권한이 강한 게 협회한테 한동안 잘못 찍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때요?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떠세요? 나 이거 좀 궁금했어. 축구협회 예산은 어디서 예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폰서십 마케팅을 통해서 한 60% 정도 그거 들어져 있고요. 예산 60% 들어오는 예산 공급자가 주는 거라고 볼 수 예, 없을까? 그것 때문에 그 부분 여기 지금 어쨌든 이거 말고라도 최종 보고서에 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지금은 이 자료 떠나서 편안하게 우리 한번 축구협회 입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60%가 이제 마케팅 수익이고요. 네. 스폰서 이런 예, 쪽. 예. 네. 나머지 40% 정도가 정부 보조금하고 스포츠 토토 기금. 기금.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헷갈려야 해요. 헷갈리실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 공급자라는 거는 사실 내가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내가 돈을 주죠. 내가 돈을 줘야 돼. 내가 기업이거든. 내가 축구협회거든요. 내가 돈을 줘야 돼요. 그게 공급이에요. 내가 이걸 공급을 받았으니까 내가 돈을 줬지. 맞죠? 제가 이거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내가 돈을 주면 돈을 주는 사람이 공급을 한 사람이잖아요. 돈을 준다는 얘기는 그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공급을 하는 사람이 공급자거든요. 내가 이 돈을 이게 공급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거 공급자는 구매자. 그러니까 구매자는 그나마 쉬워요. 돈을 내가 그 물건 팔고 걔가 나한테 돈 주면 그쵸?
근데 이제 공급자라는 애는 내가 돈을 주는 애거든요. 내가 돈을 주는. 그럼 기금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거야? 돈을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기는 진짜 사실 좀 어렵죠. 뭘까요? 어떻게 둬야 될까요? 기금 받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공급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로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홍보 효과라는 게 그거에 의해서 돈을 받는 그런가요? 하나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기에서 보면 구매자 쪽에다가 그 부분을 지금 포함을 시켜놨는데 중요했군요. 마케팅 수익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저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주객권료를 주고 기업들이 스폰서로 협회한테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축구협회의 본원적인 사업인 경기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한다는 그 팬들 그 가치를 보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구매 쪽에 그 부분을 그 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니까 구매 쪽에다가 포함을 시켜놓는 거예요. 뭐 이게 사실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왜 이게 어렵냐, 파이프홀스 모델이 왜 축구협회에 적용을 하는 게 어렵냐라고 보게 되면 파이프홀스 모델은 마이클 포터가 말 그대로 산업 분석하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공공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모델은 아니라고요. 돈을 벌기 위한 산업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모형인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좀 굉장히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안제라든지 파이프홀스 모형이 있어서 뭔가 한계 사실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굳이 두겠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가능성을 보고 협회가 하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고 토토에서 기금을 주고 그래 우리는 너네 그 가치를 보고 사는 거야. 그 구매자로 굳이 둔다면 구매자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둔다면. 근데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좀 파이프홀스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좀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부분을 쓰면 정말 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이걸로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다른 모형들을 이용하고 그러죠. 그냥 이런 경우는 수학 분석을 한다든지 그냥 그렇죠. 얘네들은 나의 위협하는 요소들을 보려고 하는데 협회야말로 일국의 하나밖에 없는 데인데 누가 나를 위협해요. 사실 그러니까 파이프홀스 모델을 억지로 갖다 붙이니까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꼭 정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 숙제잖아요. 수업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파이프홀스 모형이 이런 공공성을 가진 부분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여기서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파이프홀스 모형은 경쟁자 분석이가 나를 위협하는 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 공급자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볼 수는 있죠. 근데 선생님, 그 우리나라에 축구협회가 하나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에도 하나씩 그러니까 있는 여기 거고요. 피파 1국이 예, 예. 축구협회는 하나씩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대체제죠. 아니요, 경쟁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싶은데요. 경쟁자 정의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한 나라에 협회가 하나씩 있고 그 협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까 그 축구의 보급과 경기를 향상, 그리고 육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나라 전체에 대한 거겠죠. 그럼 각 나라의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협회 경쟁자 아닐까요? 아니요. 그래도 그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축구협회가 우리나라 축구협회한테 뭔가 경쟁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떠신가요? 아니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처음에 이제 환경 분석, 내외부 환경 분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전략 도출을 할 때 제가 이제 집어넣었던 부분이 결국은 축구 산업 내에서 사실은 경쟁이 치열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산업의 형태가
진입을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고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다르죠. 이런 축구라는 경쟁하는 여러 군데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쟁을 하는 각 국가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지고 경쟁력이 강해지면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이 산업 자체가 더 커지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경영에 있어서의 그 산업 분야별 산업과는 이런 스포츠 분야하고는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그 마케팅 그 구조랑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이시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 아까 소비자가 이 축구를 즐기는 돈을 지불하고 이제 그런 뭐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일 텐데요. 좀 특이점이 보통의 경우는 소비자가 이 경쟁자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 경쟁자 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권이 있는데 이 축구에 관한 거는 그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응원한다든가 소비를 주로 한다든가 뭐 미국 사람들은 미국 축구를 주로 소비하고 응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특수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해 보이고요. 제 개인 생각에는요. 그리고 아까 깜짝 놀랐는데 기금이랑 무슨 토토 이 성격을 어디를 해야 될지 좀 헷갈린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파생상품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중간 판매상 정도 정해내리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중간 판매상. 그러니까 구매자를 만나는데 그 구매자의 연결로 하나 더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B2B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말씀이죠? 네네. 그 경쟁은 물론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나라 축구협회가 경쟁자하고 축구를 될 수 있다고. 다른 나라 축구협회가 경쟁을 하죠. 그건 맞고 이건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우리 내부에서 적용을 했을 때 여기에서 적용을 했을 때 축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축구협회가 독점적으로 축구에 대한 권한은 기를 하고 있으니 근데 이제 뭐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죠. 아예. 근데 이건 이제 애초에 마케팅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 그런 좀. 제가 진짜 다시 한 번만 딱 더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축구협회하고 미국계 축구협회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얘 좀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이 축구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일단 뭐 경기력을 가지고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그 경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있죠. 그 소비자들은 개인들도 있고 방송도 있고 스폰서들도 있고. 네, 그래서 스폰서나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좀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산업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면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사실은 해외 스포츠도 박찬호 경기를 한국에서 예전에 소비했고 지금도 이제 MLB 경기를 한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듯이 외국의 스포츠도 분명히 우리하고 경쟁하는 되는 거죠. 서로 뭔가 프로축구 협회하고는 어떤 관계로? 저희 산하단체. 산하단체. 높은 산하단체. 프로축구가 더 활성화돼야지 그게 막강해지면은 어떻게 보면 국가 협회는 오히려 권한이 이렇게 줄어들고 좀 그러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기 유럽 같은 데가 지금 리그가 우리 협회보다 이제 재정 규모가 훨씬 커지고 이러는데 산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니까 지원도 해주면서 압력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은 국내도 마찬가지죠. 대한야구협회가 있어요. 네. 그 산하단체가 KBO입니다. KBO. 근데 KBO가 훨씬 돈이 많죠. 국가대표도 직접 운영을 해요. 대한야구협회가 해야 되는 거 불구하고. 네. 대한야구협회는 아마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중심인데 그렇더라도 문체부에서 야구를 관할하는 단체로 인정하는 단체는 야구협회고 야구협회 산하의 KBO. 네.
그렇다면은 아, 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딱 하나만 더 질문 받고 끝내는 걸 너무 네. 그렇다면은 그 대학 축구협회에서는 흥행과 그 기술 강사 있죠? 그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두고 있는지 그 보급하고 경쟁력이죠. 그래서 보급자 구매자 역할을 봤을 때 보급은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축구를 좀 더 많이 하게 하고 팬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게 보급이고 경쟁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제 질문은 예. 그 흥행 목적을 두고 있고 아까 그 유럽 축구를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유럽 리그들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 그건 목적이 물론 이제 기술이 따라줘야 되지만 흥행의 목적이 좀 더 크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흥행과 선수들의 기술력 향상을 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좀 지금은 그 미륵이라고 보시면 지금 그게 이제 상황과 조금씩 달라지는데 2002년 이후에 이제 저희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이후에는 흥행에 굉장히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전체적인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경기력이 좀 맞추고 저희 월드컵 이제 당한다는 느낌이 좀 들면서 역시 우리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어요. 네, 이게 재밌었네요. 축구협회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 왜 이런 공공성 있는 기관들이 좀 잘 적용이 안 될까를 봤을 때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우리 이제 박용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회사를 기업을 다니시고 계시니 이제 우리나라 축구협회 축구 발전을 위해서 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걸 관련한 논문을 함께 써보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요. 사실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런 분석을 하시면서 지난 학기에 제 수업 듣고 오늘 이번에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과제 하시면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논문에 있어서 배경 정도는 배경의 40~50%는 준비를 해둔 거예요. 서론하고 문헌연구 이쪽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연구 모형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올해 우리 월드컵 관련해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빨리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분위기를 타고 좋은 논문을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질문 많으시겠지만 이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8일날 많이 응원해주세요. 14일에 개막식이고 첫 경기가 18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18일 몇 시죠? 9시 반인가? 저녁? 예. 9시 반.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도 시험 다 끝난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다 월드컵 시작으로 좋은 다른 대학들은 그때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다 끝나고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주제가 재밌어가지고 질문도 많고 그리고 사실 뭐 여기 박혈 아버님하고 장동익 아버님 잘하셨어요 사실.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견, 우리나라 산업의 허리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중견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가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어떤가요? 본인 회사는 중소기업인가요? 중견기업인가요? 저희는 그 중견이고요. 네. 몇 명? 직원 몇 명? 직원은 매출? 350명에 매출은 3천억입니다. 중견 맞죠? 네. 사실 이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이 더 커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하려고 하거든요. 정부는 키우려고 하거든요. 대기업처럼 만들어 주려고. 근데 사실 이 중소기업이 살아나기 힘든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세금도 갑자기 확 뛰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가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 할 때 이제 좀 질문이
이제 앞으로 전기 자동차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본인 쪽 회사 일은 전기 자동차로 갔을 때, 수소 자동차로 갔을 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안 좋은가요? 저희가 지금 오늘 샤시하고 예장 부품이라고 두 가지 점 나왔잖아요. 샤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적인 범위로 마운트 쪽하고 배속쪽, 여기 이제 크게 세 파트가 있거든요. 바이브레이션 쪽 보면은 방진, 그다음에 저쪽 컴포가 있거든요. 첫 번째하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굉장히 많은 거고, 첫 번째 마운트는 이해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주행 자동차가 나옴으로써 마운트 쪽은 사라지고, 앞으로 벙커하고 그다음에 파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심하고 있는 거는 벙커에 단 경량화 소재, 플라스틱에 대한 경량화 소재를 지금 활발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금 여자 쪽은 저희가 지금 새로운 가변압이라든가 가정 국법을 준비해서 상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적 발표자로도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국내 몇점 몇 조에 대한 환경 분석을 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전략 전술을 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잡아놨습니다. 네. 설명을 되게 깔끔하게 잘해주셨죠. 아 그렇구나. 저 전기자동차가 있는 이제 빠이빠이. 얘는 앞단 뒷단 범퍼다 보면 아 그렇지 차가 범퍼는 어쨌든 우리 생명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아예 그냥 부딪힘이 제로가 된다. 이런 상황이면 범퍼가 또 의미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범퍼라든지 스트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동안은 충돌은 전기자동차들은 모두 있을 수 있으니 사람이 운전하는 한 1위와 3위는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죠? 재밌었어요. 또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 와닿는. 그래서 이제 본인 회사 수출. 저희 수분병은 저희가 수출하고 지금 국내에 지금 전략 두 가지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지금 직접 수출하고 단체 수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현재 2016년까지는 단체 수출이 상당히 낮아요. 아니, 직접 수출은 아닌데 단체 수출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 저희가 지금 현상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에 대한 매출에 대한 프로젝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200에 해서 2016년부터는 2,200원 내수와 수출에 분석을 해놨고요. 현재 저희가 포지션이 어메이션입니다. 현재 3주만 나갔을 때 지금 실딩들이 되어 있습니다. 실딩들에 의해서 향후에 저희가 에든거를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모든 매점 구속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A 포지션을 가지 않으면 저희 회사는 앞으로 망한다. 그래서 시장 정리에 대한 포지션을 제가 구성해놨습니다. 하나 더 주시죠. 앞에서 이게 1위라는 거는 해외 일인가 국내 일인가요? 분명한 국내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글로벌화는 굉장히 본인이 봤을 때 중요한 기업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국산차보다 요즘은 그 외제차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글로벌화를 하지 않으면 해외 시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을 하셨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주실 때 이제 이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앞에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나는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얘기를 짧게 한번 해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수출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현재 지금 국내와 세계 글로벌 나눌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한정된 정과 한정된 현재 지금 부품을 가지고 국내에 전파에 나눠가지고 시장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향후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벙커에 대한 시장 조명과 여자들 시장 조명을 합성해서 저희가 10가지 테마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규세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지금 국내에 지금 건설을 둔 상태에서 총 6개 시기를 전략을 해서
나름마다 진출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이 아까 네트워크에서 그걸 나눠서 해놨고요. 이제 사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내부 자원들을 이런 네. 걸 가지고 하겠다라는 네,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5% 모델이나 이런 걸 했더니 우리는 이제 국내 시장이 안주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야 된다. 뭔가 이런 거를 끌어냈을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부 자원이 이러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 필요하지만 우리 내부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사람 뽑아야죠. 네, 그렇게. 네, 지금 하고 계신 쪽이 지금 맡고 계시는 일이 R&D 쪽. 네, 저는 R&D고 지금 설계 개발 신기술 쪽 같이 맡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업력이 얼마나 되시죠? 저희가 87년도 스타트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년에 거죠? 18년 지금 30년.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야죠. 우리 그쪽에서 이제 세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존재인 뭐냐면 저희가 세코라는 부사가 있거든요. 세코라는 부사는 어떤 업체냐면 아까 샤시 외장뿐만 아니라 기타 또는 전기 전기회사가 사실 않았는데 그걸 전부 커버들 아니 다른 건 있는데 제가 연구를 안 했거든요. 6개 저희가 top 그룹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서인데 그 업체 통해서 아까 세계 진출을 다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가치성, 유도성, 모방성, 비슷해서 자세히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미래에 대한 핵심 로드맵이 뭔지 설정을 다시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022년에는 저희가 국내법 세계 파악을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과제도 하셨고 진짜 본인이 지금 맡고 그러니까 하고 계신 일이다 보니 내용들도 굉장히 충실하고 제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냐? 사실 우리 또 자동차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요? 네. 자동차 2차 사회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것 같다는 생각이 그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좀 어렵겠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자동차가 지금 이제 드론 쪽으로 밀 기간이 어디죠? 미국의 우버인가요? 우버가 지금 미국 센터를 자동차 뜰 수 있는 그런 데를 몇 군데 만든다고 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보면은 과거에 비행 양림을 받아가는 그런 제트 추진력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만 베어링하고 인테리어만 있으면은 뜨기만 뜨면은 그게 자유자재로 방향파 전환을 해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면에서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저는 바로 바뀐다고 보죠. 저희가 지금 이제 조항 요구를 하고 있고 조항 요구하는데 앞으로 자동차에 훨씬 가지고 모두 앞에서 말씀하신 드론도 지금 여기까지 같이 그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만 하면 안 되고 그런 쪽도 가야 되고 그래서 분야를 지금 지정하려고 다른 거를 지금 목표만 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제를 하면서 저희가 우울해진다. 가끔 때로는 우울해진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 자세히 못 봤는데요. 6개 지역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문제 있는데 그 6개 지역이 그러니까 왜 그 6개 지역이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성을 잊어버렸는데 현대 기아의 한국에서는 1, 2차 벤더사 이식을 하는데 그러면은 벤더 입장에서는 완성차가 고객사가 되고요. 거기 납품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 6개 해외 진출하려는 그 지역이 현대 기아가 진출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고객선을 확 확대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페이지가 몇 개 이렇게 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순하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 그 방식이 OEM 방식이 방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평일에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전세적 진출하자는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현대기아 아니면 쌍용이라든가 삼성 쪽 자동차라니 그쪽 세계 메이커에 대한 하스웨이 업체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브랜드를 가지고 그거를 그쪽에 접목시키고 우리의 제품화 시켜서 진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쪽에 있는 업체가 단순하게 현대기아 아니면 삼성이라든가 그쪽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 업체에 진출해서 우리만의 거의 브랜드를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6개에 대한 크게 제가 했는데 사실 저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건 사실 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째 대한 평균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10가지에 대한 그 신기술을 가지고 바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진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국내 탑이 아닌 글로벌 탑을 위해서 2022년까지 제가 목표를 택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10%일지 10%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를 크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이시죠? 요거 지금 마지막. 그 전략 목표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 네. 거기로 확대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르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프로세스가 있고 확정이 되어 있겠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그 발의안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그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고유 투자는 안 되니까 일단 그 국가에 대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국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내부에 봐서는 투자라든가 투자에 따라서는 국내 그 은행이라든가 인적 정화 그다음에 그 인적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교육시켜서 크게 내서 급하게 이론들이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까지 전체적인 아름다운 맞다고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혜라님이 아마 좋은 회사를 만드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산업부터 분석하시면서 사실 좀 전반적인 상황을 보기에 좋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네, 꼭 이렇게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제가 업종별로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씩 골라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한국인들이 다 너무 다른 기업들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냥 항공 회사도 있으신데 아직 기말과제 안 지도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아니고 일요일까지 1차까지 지금 일요일까지고요. 그 다음 주까지 주셔도 사실 저는 막 이게 기간 때문에 점수를 막 깎고 그러지 않거든요. 해서 제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 제가 그 항공회사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항공도 너무 재밌잖아요. 항공 관련된 과제가 이미 리포트들이 너무 많지만 본인 회사로 적용을 해보면 되게 다른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 과제를 저희가 홍석진 아버님이 제출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과제하고 우리 아버님들이 본인이 근무하시면서 쓰는 과제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말 과제도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홍석진 아버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저비용 항공사 관련된 논문도 많고 한데요. 지금 이 주제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네, 또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홍석진 아버님 쪽은 저비용 항공사.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장동희 아버님 가지고 보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가 전화로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는데 그래도 약간 좀 다른 업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친숙하면서도 다른 업종인데. 저희 이제 한의원 분과할 거예요. 한의원. 네. 저희 여기 저희 정원이 학원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우리 한의원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한의원을 만들까 같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저희 학교 컨셉에 맞게 딱 파워포인트 배경색하고 저희는 레드하고 이 그레이색이고 되게 학교에 많이 쓰는 색이거든요. 되게 친숙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의원들 다들 이용 많이 하시죠. 그리고
동네별로 한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뭐를 더 어떻게 잘해볼까에 늘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오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이런저런 나도 경영도 공부를 하고 병원 돌아가는 부분들을 저희 진짜 병원을 경영하시는 거니까 와이포스 모델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산업 내 경쟁 아주 치열하죠. 한의원 정말 동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한의원들 어디 한의원 뭐 이렇게 마케팅 거기도 보면 제 친구도 한의산 친구 있거든요. 원래 저희 공대 친구인데 걔도 이제 한의원을 그러니까 어쨌든 걔 공부 다시 해가지고 한의원인데 걔는 딱 제가 검색을 했어요. 분당 일요일 한의원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걔가 처음에 딱 뜨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근데 이제 걔는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컨셉을 딱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마케팅 광고를 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3위에 떠야 되고 하는 블로그 같은 글들도 써야 되고 하니까 또 한의원 진짜 많거든요. 건물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아주 지금 치열하게 약하죠. 그리고 이제 대체 진짜 한의원이야말로 대체제 잠재적 위험 이쪽 부분이 굉장히 그래요. 병원은 그래도 뭐랄까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수술은 해야 될 거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한의원 같은 경우는 대체제 좋은 약 먹으면 한약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우리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대체제 건강식품들 그다음에 잠재적 분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의원을 차리려면 한의사가 일단 돼야 되고 이거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병원을 내야 되니까 병원을 내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돈 필요한 병원 기본적으로 차릴 때 필요한 돈들 인테리어 좋아야 되고 요즘에는 이게 깔끔하지 않으면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예요? 시스템 정보 시스템도 있어야 돼요. 예약을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예약이 자유롭다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리고 뭐 저녁에 직장인들은 저녁에 가고 뭐 이런 것들 잠재적 진위 이런 부분 공급자, 구매자 그래서 공급자인 경우는 한의원의 공급자인 경우는 뭐 약재상이라든지 약 제공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구매자의 힘은 어때요? 구매자가 세죠. 구매자가 세고 한의원은 약하죠. 네. 왜냐면 고객들이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경희대 한의원 이래가지고 경희대 한의, 경희대 대학병원 이런 데 아닌 이상에는 구매자가 힘이 세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불이호 분석을 밸류 체인별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필요한 장을 만드셨죠. 그래서 앞단에서 밸류 체인 분석을 하고 그 밸류 체인에서 우리는 기술 R&D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 가져오고 그다음에 광고 특히 병원들은 광고 요즘에 브랜드 이런 거 중요 검색해서 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왔을 때 저는 이 의사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요즘에야말로 이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생각해요. 왔을 때 한 번 더 오고 싶게 만들고 이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나는 너의 주치의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친절도 이런 그리고 물론 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빨리 낫더라. 빨리 나아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불이호 분석에서 사실 이 RIO가 전부 다 동그라미 사실 기술 획득이 배우기는 쉽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죠. 광고 브랜딩 이런 부분은 어때요? 저희 한의원이 정말 말 그대로 동네 한의원 네. 약한 편이 아니라 아주 블로그나 이런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동네 한의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지금은 좀 멀리서 좀 많이 제가 치료법이 좀 독특해서 또 이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어떤 치료법이 독특한가요? 예를 들면 다른 건 아니라 보통 이제 한의원 가시면 아픈 데다 하시면 많이 오시다가 재미는 어디다 아프시는 친구들 침이 별로 안 아프고요. 그다음에 바로 좋아지는 것과 좋아지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멀리서도 이게 좀
그러니까 입소문이 이렇게도 좀 나고,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나겠네요. 사실 이제 거기에서 가득 붙이려면 이제 그런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쪽 이제 마케팅 업체를 좀 써서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입소문이 점점 나면서 이렇게 그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아직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서비스 친절도 이런 것도 비교적 위에 있어 라고 진단하셨어요.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중요성 인식하고 있고. 직원은 몇 분이요? 지금 4명. 네. 많으신 편이죠? 그렇죠? 네. 제가 저희 동네에 한의원 갔더니 직원 3명 있었거든요. 선생님 1분, 2분, 간호사. 4명을 내니까. 5명. 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배우고 나면, 쟤는 뭐 먹고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기 저 동네 한의원은 나 갈 때마다 한 명밖에 없는데 괜찮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다 그래도 이유가 있거든요. 한의원이 있으면 이게 뭔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야지 이 병원 이제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인건비도 줘야 되고. 보시면 이 병원에 있어서 장점 뭐지? 경쟁 우위 뭐지? 이런 걸 느낄 텐데, 근데 사실 이제 보면서 내가 그럼 남들보다 뭐를 더 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친절도 하고, 사실 근데 이거보다는 저는 그 본인의 기술에 대해서 더 앞단에 적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나는 그 어떤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을 놓을 때 남들에 비해서 이러는데, 그런 평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평판이 정말 이 평판의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 이런 부분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은 될 수 있죠. 근데 워낙 병원 마케팅들을 돈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도 잘 모르잖아요.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도 보니까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병원 하나 내면 그 처음에 마케팅 되고, 특히 성형 이런 쪽은 마케팅이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처음 초기 이제 사실 이 조용조용하게 그 동네에서 인지도를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사 간 사람들도 다시 우리 병원에 좀 멀어도 오고, 지금 이런 입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 전략을 이제 이렇게 또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자면, 앞에서 내부랑 외부랑 분석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에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자료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합을 해서 여기에다 정리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뭐 가능한 거,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동그라미 2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하시면서 나는 뭘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하나 정도만 얘기할까요? 이 과제 할 때는 이거 별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한번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다른 것보다 차별화우위 뒤에 이제 제가 추가한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거 말고 이제 아무래도 진료 시간을 좀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이제 그 VRIO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저는 원장이고 다른 직원들은 직원이니까 직원 못 믿고 저 혼자 다 맡고 있는 일이 많아서 넘기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부분들의 일들을 좀 넘기고, 차라리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의사들 더 모여서 진료 시간을 좀 늘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좀 계획. 이제 이러면 제 수업에 저는 이제 목표를 달성한 거죠. 제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시고 사업에 이렇게 적용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막 뿌듯하고 이러거죠. 한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딱 2개 질문만 다 지금 한의원 관련해서 이런 거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나요? 재원을 하셔도 좋고요. 네. 쿠폰, 마케팅 할 때 쿠폰. 그게 약간 그냥 그걸 그런 소지가 있어요. 많이 저희가 이제 보험 진료를 하잖아요. 보험 진료는 고객행 그런 것들이 불법 있어서 우리가 이제 쿠폰 행위하는 이제 한의원들이나 병원들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에요.
저희 알려드리면 이제 제보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 이제 마케팅 우리가 마케팅 할 때 보면 요즘에 워낙 네이버 마케팅, 검색 마케팅 말도 많고 그 댓글 사건부터 해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어디 한의원 갈 때 무슨 지역? 한의원 이렇게 칠 때 뭔가 리스트가 보여야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출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든지 본인이 경쟁 우위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이제 좀 몇 분의 인터뷰 같은 거를 넣고 뭔가 이거를 상위 링크 떼우는 거는 한 번은 돈이 들어야 되는 작업인데 한번 해보시고 진짜 효과가 있냐 이걸 돈을 많이 들이면 사실 좀 제가 봤을 땐 그런 거고 적당한 가격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그거 성능을 보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돈 많이 쓰시지 마시고 내 말 듣고 하다 큰일 나면 안 되니까. 근데 한의원을 잘 안 가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병원에 비해서 한의원이 장점,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의원을 가는 게 좋다. 어떨 때 한의원을 가야 되나? 예를 들어서 병원 가셔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도 병원을 가신다면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한의원이 더 낫다. 어떻게 아플 때 가야 되나요? 그래서 웬만큼 허리 아프고 이러면 그냥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허리 디스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 실제 내가 한의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일반적인 근육 통증이나 디스크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의원에서 치료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딱 못 끌어오는 환자들은 내과에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혈압 환자들, 당뇨 환자들, 그다음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근데 이제 그런 인식들을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번 주에 딸애가 감기가 걸려서 기침 가는데 야 빨리 병원 가봐 이러더니 한의원 가봐 이렇게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그래서 양방 쪽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거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할 수 있어요. 근데 한의원에서 감기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처약이 나가거나 아니면 비용이 다 비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쌀 수 있고요. 대신 한의원에서도 요새는 이제 감기 치료 같은 것들이 그래서 보험 적용되는 가약 같은 걸로 하는 경우는 저희 한의원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한의원에 대중화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한의원들이 예전에 돈 잘 벌던 시절에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그냥 비보험 쪽 위주로 하려고 하지 보험 시장에 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의원에 가는 거는 딱 두 경우를 제가 목감기인데 양약은 좀 뭐랄까 이렇게 정말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침이 자꾸 마른 기침이 계속 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한의원의 약이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목 뼈 발목 삐면 저는 이제 발목이 옛날부터 많이 뼈가지고 발목 뼈서 병원에 가면 기부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한의원은 침을 놔줘요. 그리고 이제 며칠 쩔뚝거리면 나아요. 그래서 발목 삐었을 때 한의원 이렇게 저는 이 두 경우는 한의원은 장기침 계속 남으면 여기 가고 발목 삐었을 때 저희 한 번만 더 한 명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우리 동네 제가 다니는 한의원은 이 비염 전문이거든요. 예. 이거하고 소화 숙성을 잘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이걸 잘하더라.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예신 한의원은 저희는 지금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통증 계열의 환자들인데요. 좀 잘 치료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루마티스 관절이 관리라고 하면 양반 가면 보통사람들이 평생 복용하도록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고 저희는 심치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잘 관리되게 끌고 가는 거고 오늘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관절이 아픈 12살짜리 초등학생이 많은데 지금 한 번 맞았는데도 확 좋아졌어요. 어디 있어요? 네, 경기도 안양에 있습니다. 멀어. 교통사고를 예전에 2013년에 교통사고 나서 아이. 5개월 정도 수영자를 먹고 정리가 있었는데 소화기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받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부작용이 적은 약을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희 학우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산업 분석 보고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 다른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도도 높아지고 사실 이따가 디프리 저희 종교 파티 할 때 또 이렇게 궁금한 점들 모아서 또 얘기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 과제를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업종별로 조금 골라가지고 살펴봤고요. 예, 다른 분들은 교수님 내 거 안 보여줬어 이렇게 피치시 마시고 제가 친절하게 또 전화드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또 궁금했던 점 오늘 또 수업하시면서 궁금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질문 못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나중에 전화 통화 드릴 때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또 4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저희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따가 저 옆방에서 또 대학원 수업 없으신 분들은 또 대학원 나머지 또 얘기도 하고 편안한 자리 가질 거니까요. 혹시 이 수업 관련된 질문? 보고서에서는 넣을 모델이 있습니까? 보고서요?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보고서는 제출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네. 모델이 따로 이렇게 네, 아니 그런 건 없죠.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냥 과제를 잘하셨다 뭐 이런 것들은 있죠. 그래서 롤 모델이라기보다는 이번에 뭐 우수한 과제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김인호 학우님 과제도 기말 과제도 되게 잘 작성하셨고 여기 한글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롤 모델이라기보다는 중간 과제 때 제가 중간까지 끝나고 잘한 과제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실시간 세미나 때. 그쵸? 그거 보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손호준 학우님이 정말 이거 보고서를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셨는지 이 한글을 이렇게 잘 쓰기 어려운데 아주 잘 쓰셨어요. 여기는 이제 각각 내용들 정리하고 레퍼런스 달고 그래서 이 앞단에서는 제가 다 설명드렸듯이 5Force 모델의 각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레퍼런스를 달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밸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브리오 분석에서 희소성이나 이런 부분 정리하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 각 세부 내용들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략 분석인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이 텍스트 내용을 읽어보면 앞단에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전략을 이 더본 코리아가 지금 거기죠. 어디지? 백종원 하는 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각각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서 당겼으면 하는 내용이 사실 우리가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분석을 했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앞단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기승전결처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아주 높은 점수 받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씩 부족하면 제가 조금씩 감점할 거예요. 많이 감점 안 하면 조금씩 할 테니까요. 너무 잘한 과제 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되게 잘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또 윤남수 교수님 엄청 오늘 할 일이 많다면서 저보고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해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기 옆방에서 저희 대학원 관련해가지고 또 뭔가 한 학기 1년 지나도 궁금한 점들 있으실 텐데 뭐 얘기하는 자리 가지도록 할게요. 저 옆방으로 이동해 주시고 수업 있으신 분들은 여기 그대로 스테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출석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하신 분들은 꼭 읽으세요. 이거 안 하시면 이거 출석이 안 돼.